네,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이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판결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자, 이를 가지고 정치부 팽재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팽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몽골 순방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제11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몽골로 출국을 합니다. 예. 이 닷새 동안 이제 몽골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올해 아셈 정상회의는 출범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회의에서는 51개국 정상들이 모두 이 몽골로 모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국제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박 대통령은 이 아셈 정상회의를 마치면 17일부터는 이틀 동안 이 몽골 엘벡 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경제 현안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동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 나라가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난주에 한미 실무단이 지난주에 한반도에 이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네. 어제였죠. 어제 경북 성주에 이제 사드 부지가 이제 확정까지 되면서 매우 속도감 있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반발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지난주에 사드 배치가 발표가 되자마자 중국이 즉각적인 외교 성명을 내고 반발을 했고요. 네. 러시아도 이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부지 발표로 한 단계 더 나아감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반발 또는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 사드에 찬성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사드에 반대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국이 갈라지는 이런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짜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현재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다자 회의가 이렇게 외교적인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셈에는 이 아시아 유럽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이 지역적 안보가 지역적인 이 사드 배치 같은 네네. 지역적인 안보 이슈가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국제회의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이 중국의 총리도 같이 오는 만큼 한중 간 이 정상들의 만남에서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외교 현안이 있죠. 예.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결정된 남중국해 판결인데 네. 필리핀과 중국의 이 분쟁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이 남중국해 얘기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 필리핀과 중국이 이 수역을 다투며 남중국해 이 수역을 다투면서 예. 이 필리핀이 국제 분쟁 기구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판단을 해달라, 국제법으로 어떤 사안인지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결과가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 수역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이게 왜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냐면은 미국이 필리핀의 입장,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세계의 이 양대 거대 두 나라가 패권 다툼의 장이 이제 이 남중국해가 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전부 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남중국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확실해지자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신중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점점 이렇게
국제화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이런 판결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어디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선택의 고민에 놓여야 되는 것이 아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은 우리 외교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요. 또 중재재판에서 지금 중국이 진 상황에서 우리가 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한미 외교에 또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우리 외교 쪽에서는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아셈에서 남중국해가 어떤 이슈로 떠오를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해야 되는 외교적 딜레마를 어떻게 전략을 펼치느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군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다 민감한 상황이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수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셈이 앞두고도 많은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예. 우선은 지역 정세 문제와 관련해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이 대북 제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국제사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바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현재 국제적인 평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강조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연관이 돼가지고 사드 문제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 문제 자체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우리나라의 자위적 조치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이 사드 레이더가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감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을 향하고 있고 제3국을 향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자위적 방어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이 아셈 회의는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이 국제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굳이 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인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은 게 아셈에 참석하는 51개국 정상들 중에 이 남중국해와 관련된 국가 정상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까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제재판소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공식적인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게 현실적인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외교적으로 실익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동북아 주요 이슈인 만큼 박 대통령이 기존에 얘기했던 평화적 해결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들어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감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회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셈이 어느 때보다 진짜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정치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